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30강 설명 11번째 문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요약이랑 비교도 그랬지만 설명도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렵습니다. 낯선 개념들이 나오거나 혹은 그 개념들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을 뒤쪽에 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앞부분 조금 풀다가 감 잡았다 싶으면 뒤로 바로 이렇게 도전을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 문제는 11번째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건국대 문제네요. 건국대에서 기출냈던 문제입니다. 가에 나타난 가능세계와 관련해서 슈퍼맨 신드롬을 설명하라. 자, 그러니까 600에서 800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설명하는 거예요? 가능세계를 설명하는 글을 써야 돼요. 근데 가능세계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글을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즉 제시문을 쓰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대학이 요구하는 건 여기 한번 써보죠. 대학이 요구하는 건 슈퍼맨 신드롬입니다. 슈퍼맨 신드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설명하셔야 됩니다. 설명하셔야 된다. 자,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가지고요? 가에 나타난 가능 세계와 관련해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쓰는 데 있어서 가능 세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쓴 글에 가능 세계가 얼마나 정확히 이해되었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원고지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가 가능 세계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마찬가지로 슈퍼맨 신드롬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슈퍼맨 신드롬을 잘 이해했는가? 이 1차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학생이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가가 기본적인 어떤 채점의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능세계와 슈퍼맨 신드롬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가능세계의 어떤 점이 슈퍼맨 신드롬과 유사하고 어떤 점은 슈퍼맨 신드롬과 다른가? 자,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슈퍼맨 신드롬이 발생하는, 자, 슈퍼맨 신드롬의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고, 슈퍼맨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나 원인을 설명할 수도 있고, 슈퍼맨 신드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설명한다라고 할 때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죠? 개념을 설명하거나, 원인, 이유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설명하거나,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떤 걸 쓸까, 혹은 출제자는 어떤 걸 의도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독해하고 글을 써 나가야 되겠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뼈대에 해당되는 슈퍼맨 신드롬을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자, 가능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맨 신드롬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가능세계와 관련 지어서 설명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의도인지. 자, 그러면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자, 가능세계부터 한번 보죠. 가능세계가 도대체 뭔지, 이런 낯선 개념이 나올 때는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 자, 가를 보시면 내가 나를 표현하고 발견하고 미래의 꿈을 그려보는 이 세계는 가능세계다. 그럼 가능세계를 아예 첫째 줄부터 규정을 해줬잖아요. 그죠? 표현하고 발견하고 미래의 꿈을 그려보는 세계. 표현하고 발견하고 미래의 꿈을 그려보는 세계. 그러니까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표현하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세계가 가능세계인 것 같은데요. 이 가능세계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각각 다른 만큼 다르다. 어린아이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와 다르고 예술가의 세계는 과학자의 세계와 다르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맞는, 혹은 각자가 꿈을 그려보는 어떤 세계는 다르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가능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세계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우주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가능세계는 무한하다. 가능세계는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세계를 가능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죠?
좋은 세상, 좋은 세계에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공통된 소망이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가능 세계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최선의 세계인가를 찾는다. 가능 세계는 그래서 단 하나는 아니네요. 그죠? 수많은 세계 중에서 어느 것이 최선인가.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신의 놀이와 환상의 세계에서 행복을 느낄 거고, 어린이, 그에게는 복잡한 어른의 세계가 자신의 세계보다 좋은 세계일 수 없다. 사냥꾼의 세계에서는 그 세계 나름대로 고유한 특징, 그러면 가능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어른, 직업,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달라진다라는 거네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의문을 품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준다. 가능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품을 때 가능 세계는 어떻게 되나요? 확장이 됩니다. 자, 극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세계를 열어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역사상 많았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의 발견이나 뉴턴의 만류. 그러니까 탐험가라든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가능 세계는 자신들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한 가능 세계를 확장을 시키는 거네요. 그죠? 가능 세계는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확장된다. 그가 최초로 경험하는 조금은 진화된 짐승의 경험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무엇이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져가려는 초기 단계에서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시각적 단계로 성장한다.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순수한 물리적 접촉이 가져다주는 호기심은 퇴화돼 버린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은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시각, 감각, 그죠? 초기 단계에서는 감각으로 이 세상을 인지한다면 좀 지나면 언어를 통해서 인지를 하죠. 그죠? 이제 어린아이에게선 보여지는 어떤 세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세계로 진입해요? 사유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물리적 세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훨씬 더 광범위하고 자유로워진다. 결국에는 가능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꾸는 세계고, 이것은 내가 점점 성장하면서 확장되는 거네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품는 과정에서 가능 세계는 점점 확장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면 가능 세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확장되어서 이렇게 사유의 세계로까지 진입되는 어떤 그런 세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정리하면 가능 세계는 질문, 의문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 인식을 넓히는 어떤 세계다. 세계로 아직 이루어지지 혹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세계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가능세계라는 말이 조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말이 이렇게 등장을 했으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뭘 하라? 규정하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죠? 자, 낯선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돼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능세계는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점점점 세상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점점 넓혀지는 거고, 실현 가능한 세계입니다. 그죠? 실현이 불가능한 세계가 아니야. 그죠? 내가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확장 가능한 세계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능 세계를 가지고 슈퍼맨 신드롬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나를 보시면 슈퍼맨의 능력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꿈과 관련이 있다. 가능 세계랑 비슷하네요. 소시민들의 꿈. 그죠? 앞에 나왔잖아. 미래의 꿈을 그려보는 세계. 그런 점에서 어때요? 슈퍼맨 신드롬과 가능 세계는 어떤 꿈을 그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조직이 개인의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려버려 스포츠로 소비하지 않는 한 막상 개인의 힘을 딴 데 쓸 것도 없는 사회.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 움직인다고 하면서도 모든 행동을 사정에 규정해버리는 메커니즘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슈퍼맨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조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어떤 세계. 그죠?
사전에 모든 것을 규정해버리는 메커니즘, 예를 들어 규칙, 규범, 뭐 이런 것들이 딱 짜여져 있잖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그런 어떤 우스꽝스럽게 되어버리는 조직사회,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개인의 특수성을 희생하는 어떤 산업사회, 이런 사회에서 소시민은 하루에도 생각이 수백 번씩 바뀌고 덧없는 환상과 씁쓸해한 환멸감을 번갈아 맛보면 매사에 열등감과 열패감을 맛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직, 시스템, 관료화된 사회에서 소시민은 어때요? 어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냥 회사가 시키는 거, 사회가 시키는 거, 학교가 시키는 거,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지 그냥 버텨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의 어떤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소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소박한 시민들의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자립의 열망과 권력에 대한 꿈을 한 몸에 체험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갑갑한 어떤 현실에서 자립의 열망과 권력에 대한 꿈을 체현한 존재, 바로 누구예요? 슈퍼맨이죠, 슈퍼맨. 그래서 슈퍼맨이, 여러분 어때요? 그 신문사에서 일을 하잖아, 얘가. 근데 찌질하죠. 안경도 쓰고 뭔가 일 처리도 똑바로 하지도 못해. 그죠? 근데 가슴 속에는 S자 마크를 딱 그리고 있죠. 그죠? 위기 상황에서 뭔가 도움을 주잖아요. 그죠? 팬티를 밖에 입고. 얘는 왜 팬티를 밖에 입는지 모르겠어. 자, 하여튼 그래서 슈퍼맨은 현대인들이 바라는 어떤 꿈, 희망, 나도 할 수 있어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존재라는 겁니다. 슈퍼맨은 이러한 시민들에게 딱 들어맞는 신화다. 슈퍼맨은 결코 이 지구의 존재가 아니다. 그는 어릴 때 크립톤 행성으로 왔다. 그래서 슈퍼맨은 초인적 능력을 가지고 나고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죠? 악에 맞서 싸우고. 그래서 그 다음 달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슈퍼맨은 독자들의 모습과 동일시하기에 편리한 모습을 취한다. 그러니까 위대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 즉 슈퍼맨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뭔가 동일시하기도 조금 좋게 되어 있어요. 즉 현실 속에서 그는 기자 클라크 켄트로서 그저 다른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 켄트는 겁 많고 소심하며 지력도 그리 뛰어나지 않는다. 조금 주책 많아 보이는 행동을 반복하고 게다가 시력조차 근시다. 그리고 권력지향적이고 탐욕이 강한 루이 레인의 말이라면 쩔쩔매며 자신이 열렬히 사랑하는 여자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현실상에서는 찌질한 소시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크 켄트에게 있어서 소시민들은 동일시하기가 좋아요. 근데 갑자기 어때? 정의에 맞서서 싸우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는 영웅의 모습과 소시민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네요. 이러한 이중의 정체는 신화 형성을 부추기고 촉구한다. 결국 영웅과 소시민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바로 슈퍼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퍼맨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평범한 독자들은 슈퍼맨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삶을 옥죄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속물적 인간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물이 되고 싶은 꿈을 가슴속에서 보듬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슈퍼맨 신드롬을 통해서 나도 현실의 어떤 제도, 시스템, 구조, 조직 속의 어떤 부품으로 살아가는 사회의 거대한 메커니즘에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부수어버리고 싶은 존재로서의 꿈을 꾸는 어떤 것이 바로 슈퍼맨이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슈퍼맨 하나의 어떤 신화로서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슈퍼맨 신드롬을 그냥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가능세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가능세계와 관련해서. 그러면 가능세계는 뭘 말하고 있죠? 가능세계는, 자, 여기 써봅시다. 첫째, 내가 꿈을 그리는 사회야. 꿈. 그죠? 슈퍼맨 신드롬은 소수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을 그리는 사회, 꿈을 그리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가능세계는 뭔가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죠. 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슈퍼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위대한 영웅이 됐으면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가능세계는 어때요? 점점 성장하고
확대되고 실현 가능한 세계죠. 그렇지만 슈퍼맨 신드롬은 이게 실현 가능한 세계인가요? 왜 현대의 소시민들이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드라마 보는 이유가 왜 드라마 봐요? 드라마를 통해서 동일시하잖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투사를 해서 다른 대상에, 내가 담고 싶은 대상에 투사를 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이 현대의 어떤 문화상품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슈퍼맨 신드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슈퍼맨 신드롬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세계가 아니죠. 확대되는, 확장 가능한 세계가 아닙니다. 소시민들의 어떤 불합리한 어떤 제도 메커니즘 속의 하나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 현대의 소시민들의 어떤 삶을 오히려 슈퍼맨 신드롬은 은폐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능세계의 측면에서 보면 슈퍼맨 신드롬은 어떤 진정한 가능세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설명해도 괜찮아요. 그죠? 자, 슈퍼맨 신드롬의 개념을 설명한, 슈퍼맨 신드롬을 가능세계와 관련해서 설명하면 슈퍼맨 신드롬은 소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에 대한 어떤 투사 혹은 불만을 통해서 나타난 신화적 존재로서 현대인들이 담고 싶어하는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가능세계와 관련해서 둘 다 동일하게 사람들의 어떤 꿈, 희망, 그리고 현실의 어떤 의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선 같지만 가능세계처럼 현실을 확대시키고 실현 가능한 세계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오히려 슈퍼맨 신드롬은 현실로부터, 즉 소시민들의 어떤 팍팍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나 욕망이 반영된 것이지 자신의 어떤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세계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설명하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능세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중요한 건 뭐죠? 이 가능세계가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요소에 맞추어서 슈퍼맨 신드롬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따져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슈퍼맨 신드롬에 빠지고 있는 이유는 가히 가능세계에 따르면 현대의 소시민들 또한 자신만의 어떤 가능세계를 꿈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나 시스템, 메커니즘 속에서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현대의 소시민들은 슈퍼맨과 같은 어떤 존재로부터 도피한다라는 점에서 슈퍼맨 신드롬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슈퍼맨 신드롬이 발생한 원인을 가능세계의 측면에서 설명을 한 거죠. 슈퍼맨 신드롬이 현실 사회에서 의미하는 것은 가의 가능세계에 따르면 소시민들의 어떤 팍팍한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뭐 관료제라든지 시스템 메커니즘 속에서 소시민들의 어떤 무기력함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슈퍼맨 신드롬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의미를 설명하거나 개념을 설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슈퍼맨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세계라는 것과 어떤 식의 논리적 연관을 맺고 있는가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채점의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능세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딱 정리하고 그것들 중에서 슈퍼맨 신드롬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따진 다음에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건 논법닷컴으로 질문 남기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30강 설명 11번째 문제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